1945년 경성역의 한 창고 구석에서 발견된 26,500여 장에 이르는 종이 뭉치. 주시경 선생의 원고일세. 놀랍게도 그것은 조선말 큰 사전 원고. 일제 강점기 당시에 일제는 내 나라 말로 책 한 권 만들겠다는데 뭐가 문제요? 민족 정신의 근간이 되는 우리 말과 글을 송두리째 빼앗기 시작. 한글로 된 신문과 잡지를 대부분 폐간시키고 모든 말은 일본어로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한글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은요. 1929년 10월 조선어 사전편찬회라는 모임을 구성. 이때부터 조선어 사전편찬회 학자들과 전 국민은 말을 모은다는 뜻의 일명 말모의 작전을 펼칩니다. 가위 하나에도 가세, 가시 등 지방마다 표현이 다 다르죠.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적어서 조선어학회에 보냅니다. 초등생 또 중학생들까지도 단어의 뜻까지 달아서 말모의 작전에 참여하죠. 말도 모이고 뜻도 모이고. 저거는 만약에 걸리면 네네.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어떤 그 위험성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무서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경찰들의 눈을 피해서 3년간의 길고 긴 노력 끝에 마침내 6,111개의 표준어를 확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영광이 빛을 보기 전에 일본 경찰에게 발각. 원고 책임고 있어! 원고! 아직이요! 이들에게 치안유지법 제1조에 해당하는 내란죄를 적용해 결국 30여 명의 회원에게 모진 고문을 가하고 사전 원고까지 압수. 하지만 그 어떤 탄압으로도 우리 민족 정신은 말살할 수 없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광복 이후 경성역에서 발견된 원고. 이게 맞지요? 마침내 총 6권의 조선말 큰 사전이 완성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시경 선생이 사전 편찬 작업을 시작한 지 무려 46년 만에 완성된 최초의 국어사전, 조선말 큰 사전. 이렇게 목숨 걸고 해주신 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사전의 편찬이 훨씬 더 늦어졌겠죠. 그렇죠.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말 사전 편찬의 주역이었던 이극로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민족의 정신이요. 글은 민족의 생명입니다. 정신과 생명이 있으면 그 민족은 영원 불멸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다음 특종입니다. 일제의 잔혹한 민족 말살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39년 11월 조선총독부는 조선 민사령을 개정해서 우리 고유의 이름이 아닌 일본식 성과 이름으로 바꾸는 창씨개명제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신청 첫날 창씨개명을 신청한 주민이 50명도 되지 않자 이에 분노한 조선총독부는 갖가지 협박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무자비한 매질뿐 아니라 식량 배급 대상에서 제외, 직장에서도 해고 조치, 그들의 자녀는 학교에 입학할 자격마저 박탈시키기도 했죠. 참, 정말. 그러니까 숨통을 조여오는 겁니다. 하지 않을 수 없게. 안 할 수 없게. 그렇죠. 하지만 끝내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려 항거한 이들. 전라남도 곡성군에 살던 유건영이란 분은요. 나라가 망할 때 죽지 못하고 30년간 욕을 당했는데 이제 혈족의 성까지 빼앗으려 한다. 미남이 총독에게 항의서를 보낸 뒤 자결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창씨개명을 한 이들은요. 개똥이나 먹으라 라는 의미의 견분식위, 전농병하, 이게 이제 일본식으로 읽으면 천황폐하라는 뜻으로요. 일제를 능욕하는 이름을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본 순사가 이제 나한테 뭐라 그러면 천황폐하 따라오십시오. 뭐야? 깜짝 놀라셨죠?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한글. 한글은 아주 먼 옛날 세종대왕 때부터 썼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때는 훈민정음이었습니다. 맞네. 그때부터 한글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거든요. 이때 생겨난 이 한글이라는 말을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죠. 와, 벌써부터 몇 대 맞았는데요, 선생님. 그죠?
자, 그렇다면 이 한글이란 이름을 지은 분은 과연 누굴까요? 성이 어떻게 돼요? 성만 알려주면 알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요? 아, 진짜? 아니, 성만, 예. 조나단은 성만 알려주면 무조건 알죠. 얘기해주면. 네. 쭈.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주. 주시경 선생님. 정답. 역시 그럼요. 안 해요. 바로 이분입니다. 국어학자 주시경.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1913년 주시경이 우리 글을 대신할 한글이라는 단어를 만든 거죠. 연구위원님, 그러면 이전에는 한글이라는 뭐 말을 안 썼던 거예요? 네, 안 썼습니다. 처음에는 배달 말글로 썼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글자를 뜻하는 한나라 글로 썼어요. 근데 한나라 글이 너무 길죠? 네. 그래서 줄여서 한글 용어로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글을 가리키는 한나라 글을 줄여서 한글이라고 칭하기 시작했는데요. 후에 하나, 크다, 바르다라는 의미가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글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된 우리 글. 이런 한글의 아버지이자 우리말 연구에 일생을 바친 주시경에게는요,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말 사전을 만드는 겁니다. 아, 사전을. 네, 너무 의미 있네요. 맞습니다. 주시경은요, 언제라도 우리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겁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말을 우리 글로 정리해 놓은 사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연구위원님, 그럼 이때까지는 그 우리 한글 사전이 없었던 건가요? 1910년까지는 사전이 없었습니다. 사전은 그 언어를 쓰고 있는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 생활 방식이 녹아있는 언어의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긴 일제강점기 주시경 선생은 사전 편찬이 하루바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 이 사람들에게 이 사전은 너무나도 간절하고 너무나도 소중했던 거예요. 우리의 말과 글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위기감 속에 이 사전을 바라본 겁니다. 이때 주시경은요, 우리말 사전을 꼭 완성해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전력을 다합니다. 자, 그렇게 1911년 주시경은요, 제자들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어 사전 편찬을 계획하게 됩니다. 자, 이때 만들려고 했던 사전의 이름 뭐였을까요? 뭐 한글 사전? 자, 보면 굉장히 좀 익숙하실 텐데요. 보시죠. 바로 말모이였습니다. 말모이? 이거 영화. 네, 맞습니다. 이것이 말모이 아시죠? 말을 모으다. 그렇죠. 맞네. 말모이. 네, 그래서 말모이가 되는 것이죠. 그때 지은 이 이름이 사전을 나타내는 순 우리말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제로부터 우리말을 지켜내겠다는 커다란 사명감을 품고 시작한 주시경의 사전 작업. 그런데 이 사전 작업은요, 불과 4년 만에 중단되고 맙니다. 4년? 응? 바로 1914년 주시경이 돌연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정말요? 이 주시경의 죽음 이후
사전 작업이 침체기에 접어든 지 어느덧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일제히 탄압 아래 우리의 말과 글은 점점 잊혀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1929년 조선어 사전 편찬 작업이 다시 한번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 주축이 된 인물들 누구였을까요? 이번에도 주시경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시경의 뜻을 이은 제자들이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곳에서 다시 사전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조선어 사전 편찬의 제시동물건 조선어 연구회. 자, 이 꺼져가던 사전 편찬의 불씨를 지핀 인물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이 사람. 자, 이긍로. 이긍로는요, 사실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유학파 출신의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초 엘리트가 1929년 귀국한 뒤 조선어 연구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학 생활을 하며 직접 본 유럽의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아일랜드.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모국어인 켈트어 대신에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간판이나 도로 표지가 모두 영어로 표기된 걸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우리도 일본어를 쓰겠구나, 우리가 저렇게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심합니다. 귀국하면 모국어를 지키는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 귀국하면 꼭 조선어 사전을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일제히 감시도 살짝 비켜나 있는 상황. 자, 이 조선어 학기 사전 작업 수월하게 진행됐을까요? 뭐 통치가 감시가 덜하니까. 느슨하니까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았을까요? 하하, 이게 시작부터요, 이 거대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무슨 문제였을까요? 거대한 문제? 자, 사전을 만들려면 사전에 어떤 말을 넣을지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선에서 쓰는 말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막막함. 와, 맞네. 맞네. 게다가 한 가지 뜻의 단어도 지역마다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하나요? 사투리. 그죠? 그래서 당시에는요, 지역마다 쓰는 말이 달라가지고 소통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사전을 만들려면 전국 8도의 사투리를 모아야 됩니다. 과연 조선어학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학교 선생님들이 많았던 조선어학회 회원들은요, 사투리 수집을 위해서 학생들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학생 여기서 문제! 조선어학회가 사투리 수집을 위해 받은 학생들의 도움은 무엇일까요? 있는 학생들을 전국으로 보냅니다. 체험학습 느낌으로. 한 명은 광주, 한 명은 부산, 한 명은 제주. 그 다음에 한 달을 걸려요. 다시 모읍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조금 새로 배운 익힌 어떤 사투리가 있냐 해서 만약에 다 받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맞아. 오다! 그러나 90%. 90%?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아니, 학생들은 네네네. 여름, 겨울에 뭐가 있어요?
잠깐 정답. 정답. 네, 정답. 네. 학생들을 여름 방학 있고 겨울 방학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러면 이 몇 개월 동안 학생들을 보내요. 네. 학생들이 올라오면 네. 그거를 수집해서 넣는 겁니다. 정답. 이거 사실 뭐 거의 다 맞춘 건데 이 방학이란 거의 다 단어. 방학 때문이었네요. 다 맞춘 거였네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조선학회는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여름방학 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등학교 이상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각자 지역에서 쓰는 방언을 수집해 오라는 과제를 냈던 겁니다. 재밌다. 자, 이때 조선학회에서 수집할 어휘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펴낸 공책이 있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잡책. 여기서 이 잡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적은 공책을 의미합니다. 와. 자, 과연 이 물음표에 들어갈 공책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투리. 모은 잡책. 모의 잡책. 자, 사투리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간 곳이 어디일까요? 설날이나 추석 때 어디 내려가? 정답. 시골어. 맞아.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정답. 정연. 정답. 오케이. 시골말. 잘하고 있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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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했잖아요. 3, 2, 1. 시골말 모의 잡책. 정답. 시골말 모은 잡책. 모으단 아니고 뭔가 이렇게 정답. 정답. 시골말 때려 잡책. 시골말 격파 잡책. 시골말 부서 잡책. 뭘 부셔? 아니 이거 왜 광산에서 내가 이거 왜 광산에서 내가 이거 나가 저기 정답. 예. 정답했어. 자, 시골말 나 알겠어. 캐는 잡책. 오 비슷했어. 자, 정답. 좀만 더 하자. 자, 좋아. 시골말 캐기 잡책. 정답. 진짜. 이거는 누나님이 다 한 거를 가져간 거 아니에요? 와. 시골말 캐기 잡책. 와, 근데 저 진짜 시골말 케이크 잡채. 근데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무 좋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요. 금강 캐듯 전국에서 시골말 캐기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시골말 캐기, 맞네. 시골말 시골말 캐기. 캐는 거. 자, 그러면 안의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단어를 써놓고 이렇게 있네요. 근데 그거를 그 어떻게 하는 거야? 옆에는 그 지방 시골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어떻게 쓰는지. 맞습니다. 이렇게. 역시. 근데 너무 숙제를 잘 내주셨다. 그러니까요. 나였으면 너무 재밌게 하고 올 것 같아요. 저도요. 방학 동안에. 그러니까요. 맞죠. 네. 자, 여기서 잠깐 예원 씨가 준비한 특별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테스트 좋아해요 저는. 네네네. 아무래도 제가 혼자 네네. 반장을 너무 장기 집권을 한 것 같아가지고 맞죠. 저는 늘 드리려 했는데 못 가져가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대로죠. 그래요? 그 반장의 자리를 넘겨드리려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건 넘기는 게 아니고 제가 뺏는 거거든요. 말은 정확히 해야죠. 이름하여 벌거벗은 한국사배 우리말 겨루기. 화면에 뜨는 이 네. 사투리가 어떤 뜻인지 맞춰보는 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두 분이 잘 맞추시면은 이제 반장의 자리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야, 이거 운명적으로 이제 제가 반장할 때가 됐나 봐요. 왜냐? 우리말 겨루기 우승자 출신이에요. 와 진짜요? 네, 제가 우승했어요. 예. 오, 조나단 괜찮아요? 저는 용전 초등학교 2학년 때 받아쓰기 100점 한 번 받았어요. 아하, 받아쓰기 100점. 누가 못해? 누가 못해? 누가 하는 거? 와, 네. 기대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를 두둔. 공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자자자.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갯불. 오, 갯불은 그래도 좀 드라마에서 간간히 나왔던. 갯불? 이런 거 아니, 전 반장 안 하고 싶은데 나단 씨가 반장하는 것도 싫어서.
개뿔. 네. 됐어요? 됐습니다. 하나, 둘, 셋. 1% 보여주시죠. 희망. 아 뭐야? 아니 전혀는 그냥 뜻이잖아요. 강아지의 뿔? 개뿔이 강아지의 뿔? 그러니까 개뿔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조금도 모른다 나는 이렇게. 나도 동현 씨한테. 전혀. 그건 이게 해석한 거고. 그거 해석이죠. 개뿔도 모른다를 전혀 모른다로 해석한 거네요. 네. 아니 그렇게 해도 되고 맞출 때 문제 많이 그렇게 해줘도 있으니까. 되고. 강아지의 뿔 그리고 전혀라고 적으셨는데 네. 정답은 바로 감기입니다. 왜? 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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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뿔이라고 아니 이건 그래요? 말이 안 돼. 나 왜냐면 개뿔 걸렸어. 이번 문제는 좀 쉬울 것 같아요. 네네네. 이거 문제. 네. 경상도의 사투리입니다. 경상도. 굴레수염. 굴레수염? 오케이. 오케이. 굴레수염? 굴레수염? 오케이. 쳤어요? 하나, 둘, 셋. 렛츠 고! 이겼다. 뭔데? 진짜. 정답 보시죠. 정답! 근데 이거 이거는 오답 한글날 아니에요? 특집 안 돼. 한글날인데 이거 오답이야. 한글날 특집 안 돼. 이게 그러면 저희가 그 아 근데 많은 분들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구렛나루가 아니고 구레나룻. 구레나룻. 내 구레나루 길어. 와 이거는 알 법도 하다. 예, 시작하죠. 강원도 사투리입니다. 따까리. 따까리. 헤이 따까리. 따까리가 왜 딱 나오지 뭐 그럼. 하나 둘 셋. 자, 그러니까. 후배와. 잠깐. 나 이거 같아. 내가 네 따까리도 아니고. 그렇지. 나한테 한 얘기야? 내가 네 나한테 한 얘기 같은 아니. 내가 네 후배도 아니고. 저한테 한 얘기 같아서 자, 정답 이건 뭐 맞출 것 같아요. 공개합니다. 뭐야? 아 따까리 열리네. 따까리 열려. 그런 용어는 안 돼요 방송에서. 안 돼요? 왜요? 되겠는데 뭐. 네, 돼요, 돼요. 강원도 사투리인데요? 따까리 열리게 자꾸 할래요? 따까리 열리네. 이거 무서워서. 뭐 퀴즈 내겠어요? 네. 무서워가지고. 몇 문제 남았어요? 마지막 한 문제 남았어요. 자, 이제 네네네. 한 문제. 자, 내 인생의 겁니다. 네. 야. 한 문제 싸움이야. 야. 이번엔 경상도고 얌생입니다. 이거 얌생이. 힌트로 두 글자 동물입니다. 이대로 우리 동현 씨 반짝이 되나요? 이럴 수 없어. 이로써 내가 몇 달을 기다렸는데. 이럴 수 없어. 왔다. 얌얌. 하나, 둘, 셋. 염소. 토끼. 그러면 바로 네. 정답 보시죠. 네. 얌얌얌. 정답. 오케이. 환장으로 확정. 와. 감사합니다. 조선어학회는요, 많은 사람이 모인 이런 큰 회의를 여러 번 거친 뒤 1년 9개월 만에 이걸 만들어냅니다.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바로 조선어학회에서 가능한 표준어 어휘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전국 각지에서 제멋대로 쓰이던 우리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표준어를 결정한 겁니다. 1년 9개월 만에. 이 표준어에 이제 드디어 뜻풀이가 더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전 나중이가 되는 거죠. 사전의 완성을 향해 성큼 다가간 엄청난 업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연구원님, 사실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표준말을 정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사전을 내려면은 표기법이 통일이 돼야 돼요. 이젠 또 표기법. 그래서 한글 표기법, 맞춤법을 통일했어요. 거기에
외래어를 통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리말 사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야, 사전 하나 만들 게 이렇게 어려워요. 아니, 말이 안 나와요. 아니, 왜냐면 그 과정을 저는 하루만 해도 바로 수기 죄송하지만 그만두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많아 단어가. 맞습니다. 게다가요, 1936년 10월 28일 조선어학회는요, 이 표준말 모음을 발표할 행사까지 개최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의미 깊은 행사의 축사를 맡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그죠? 이 의미 있는 행사에 의미 있는 분이 축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사? 누굴까요? 바로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직에서 활동했던 안창호. 자, 이런 안창호에게 이긍로가 조선어학회 행사의 축사를 부탁했던 겁니다.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정말 기대 어린 눈으로 마이크 앞에 선 안창호를 바라봅니다. 조선민족은 조상으로부터 계승해온 모든 것을 잃고 결국은 국가까지 잃어버렸다. 다만 조선어만은 보유한 상태이므로 이것의 보급 발달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조선어가 조상들이 이렇게 물려주신 거니까 잊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렇죠. 우리 민족에게 남은 것은 조선어뿐이기 때문에 조선어 연구와 보급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어학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조선어학회 회원들 뭉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순간? 훈훈한 분위기를 깨부수면서 사방에서 달려나온 일제 경찰이 행사를 중단시킵니다. 그날 그 자리에? 네. 축사하는 그 과정에서 말이죠. 일제는 우리 조선말을 말살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학회는 조선말을 유지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 안창호가 축사를 한다니, 게다가 나라는 빼앗겨도 우리말은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한 것은 일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 학술단체로만 이 조선학회를 바라보던 일제는요, 안창호의 축사 사건 이후에 철저한 감시의 필요성을 느끼고 매서운 눈으로 조선어학회를 주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이고야. 일제에 의해 행사가 중단된 다음 날, 이긍로는요, 조선어학회 대표로 종로경찰서에 출두합니다. 일제 형사는요, 잔뜩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그대의 사상이 의심스럽다. 독립운동가인 안창호에게 축사를 청하여 불온한 말을 할 기회를 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처사다. 일제 형사는 이긍로를 끈질기게 추궁합니다. 일제 형사의 추궁에 이긍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예 당당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한국 사람이고 한글을 공부하는데 너희들이 왜 뭐라고 하느냐?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이긍로는요, 잘못된 행동입니다 라고 빕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잘못됐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대일본 제국을 두고 딴 생각을 하겠습니까? 와. 이긍로 선생이 그 당시에는 죽는 신용이라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금 사전을 만들고 있죠. 그렇죠.
일제가 원하는 대로 위장 전술을 써서 이 축사 부분을 슬기롭게 잘 넘어간 겁니다. 본심을 감춘 이극로는요 싹싹 빌면서 조선어학회가 하는 일은 그냥 학문 연구일 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변명 덕분에 일제 형사는요 이극로에게서 일종의 재발 방지 다짐을 받아내고 조선어학회는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대로 조선어학회는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뭐 어느 정도 잘 얘기를 한 것 같고 부드럽게 그럼 바로 조금 느슨해지지 않았을까요? 뭔가 아닙니다. 조선어학회의 위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일제 형사들이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감시하면서 매일같이 조선어학회 사무실을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사전 작업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요. 계속 조여오는데. 조선어학회를 감시하는 일제와 일제에게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는 조선어학회의 그 팽팽한 줄다리기, 이 줄다리기는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사전 편찬에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결국 일제 말기 조선어학회는 단체를 지키기 위해서요 일제가 남산에 세워놓은 조선 신궁에 끌려나가 참배도 올렸고요. 일제가 강요한 대로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이라는 친일 단체에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행동과 말을 하는 것.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오직 사전을 만들겠다라는 이 일념으로 이런 굴욕까지 참아야 했습니다. 이런 수모와 굴욕을 견디는 동안 시간을 번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시간을 벌고 네, 있었죠. 조선어학회의 사전 원고는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다. 그런데 이런 눈물겨운 노력에도 일제는 조선어학회를 일망타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조선어 사전 편찬의 발목을 잡는 사건은요 아주 엉뚱한 데서 터집니다. 엉뚱한데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1942년 3월) 사건은요 함경남도의 한 기차역 대합실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복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쓴 청년 박병엽이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차에서 내리는 승객들을 검문하기 위해 와 있던 일제 형사. 이 한복 차림의 박병엽을 수상쩍게 여기면서 말을 겁니다. 아나따와 너래다? 형사 이 기분 나쁜 말투. 너 누구냐? 라는 질문이었죠. 박병업도 퉁명스럽게 받아칩니다. 너 박병업이요? 이 짧은 대답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짧은 대답에서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게 일본말로 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그렇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당시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조선어를 못 쓰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압적인 창씨 개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 헐 창씨 개명. 야. 이름을. 자, 일본 형사 딱 생각했겠죠. 이자는 국어를 쓰지 않는 데다가 창씨 개명도 하지 않았으니 이거 대일본 조국에 반항하는 불온한 조선임 틀림없다. 즉시 이 박병엽을 경찰서로 연행해서요 신상을 캐묻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박병엽을 끌고
그의 집에 가서 가택 수사까지 진행한 겁니다. 뭐라도 찾아내가지고 이거 꼬투리 잡아야 되겠다 이런 작심을 한 거죠. 그런데 꼬투리가 될 만한 게 안 나와. 다행이네. 안 나와요. 다행이다. 안 나왔어. 자, 그러면 형사들이 그대로 포기할까요? 이제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뭐. 형사들은요, 박병엽이 안 나오니까 박병엽의 조카 박영희의 물건까지 뒤집니다. 당시 그 조카 박영희는요,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 아이고. 일제경찰 이거 심했네. 악랄합니다, 지금. 그죠? 그 중학생 그 뒤져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형사들이 챙긴 건요, 그냥 박형이 그 서랍에서 발견한 일기장 2권이었습니다. 아니, 중학생 일기장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디 한번 봐요. 일본 경찰은 뭔가를 찾아냈습니다. 뭐가 일기장에 뭐가 나온 거예요? 나왔어요. 이게 뭐였을까요? 이현 씨 한번 읽어주시죠. 오늘 국어를 썼다가 선생님한테 단단히 꾸지람을 들었다. 자, 무려 2년 전 일기장에서 발견한 이 문장. 국어를 썼다가 혼났다는 겁니다. 자, 이때 국어는 뭐라고 했죠? 이때 국어가 일본어. 근데 국어를 썼는데 혼났다. 일본어를 썼는데 혼났다. 일본 형사 그거 보고 이 선생님 잡아드려야겠다. 당연하죠. 학생들에게 조선어를 국어로 생각하도록 민족의식을 심어준 교사 누구냐? 이 문제의 선생을 잡아들여야겠다고 일제형사는 마음먹습니다. 자, 근데 이게 몇 년 전 문장이라고요? 2년 전. 무려 2년이나 된 일을 꼬투리 삼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정말 탈탈 털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게다가 형사는요, 박영희뿐 아니라 이 일기장에 자주 등장하는 그 동급생들까지 연행한 다음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이 이름 3글자를 대고 맙니다. 바로 정태진. 정태진. 이 정태진이란 인물은 누굴까요? 어학회 사람인가요? 맞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조선어 학회 회원이었던 겁니다. 아이고야. 이때 정태진의 신상을 파악한 일제 형사들. 이거다. 잡았다. 이거다. 어떻게 이렇게 이어져 오지? 그러니까요. 그 기차 거기서 이렇게까지. 자, 이제 일제 형사는요, 경성에 있는 정태진에게 지금 당장 함경남도 경찰서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면서 연락합니다. 그렇게 1942년 9월 5일 정태진은 경성에서 함경남도로 먼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함경남도 홍원경찰서에 도착한 정태진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증인이 아니라 피의자라는 겁니다.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네. 거짓말이었나? 자, 형사들이 말한 정태진의 혐의, 그 혐의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 자, 흔히 독립운동가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혐의가 대개 치안유지법 위반이었습니다. 일제 형사들은요, 조선어 학회에서 사전을 만드는 정태진을 독립운동가에 준하는 위험 인물이라고 파악했던 겁니다. 이후 정태진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아니 이미 왔으니까 잡힌 건 잡힌 건데 고문 엄청 당하고 막 그런 게 아닐까? 그렇죠. 맞습니다. 20여일 동안 계속해서 고문합니다. 결국 20일 동안 이 고문을 받은 이 정태진은 정말 초주검이 됩니다. 계속되는 악독한 고문을 못 이긴 정태진은 결국 일제 형사들이 원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조선어 학회가 독립을 원하는 민족주의 단체요 라고 자백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어 학회의 그 꼬투리를 잡아낸 일제 형사들, 자, 이제 이들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조선어 학회. 그렇죠. 정태진이 잡혀간 지 26일이 지난 1942년 10월 1일. 늘 그랬듯이 조선어 학회 회원들은요, 막바지에 이른 사전 편찬 작업으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나 되어서야 겨우 퇴근하면서 집에 들어선 그때 일제 형사들이 퇴근하는 그들을 갑자기 잡아들인 겁니다. 퇴근할 때? 네. 자, 그리고 이때 잡혀간 건요,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제의 소나기에 뺏긴 이것 뭐였을까요? 말모이? 그러니까 그것도 뺏긴 거야?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요. 어떡해. 이 외에도요, 사전 관련 자료와 조선어 학회 회원들의 일기장, 이극로의 수첩까지 모조리 압수당하고 맙니다. 거의 다 왔는데. 아니. 자, 그리고요, 압수한 자료에서는요, 후원자들의 명단마저 나옵니다. 아이고야. 그렇게 일제 형사들은요, 전국을 이잡듯 수색했고요, 조선어 학회 회원과 후원자들 포함해 모두 33명을 검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일행은 그 심한 고문을 계속 당하는 한편 폐가 멍이 들어가고 사지가 쑥쑥 쑤시어 죽음이 눈앞에 직면하여 있을 뿐이요, 살아날 까망은 아주 막연하였었다. 자, 그러니까 원하는 내용을 자백할 때까지 끊임없이 고문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재심 결과에 희망을 잃고 낙심했던 조선어 학회 회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석방이 됩니다. 뭐지? 바뀔 리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석방? 우리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복. 맞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겁니다. 조선어 학회 회원들이 재심 결과에 실망하고 있던 도중 광복이 찾아왔고요. 이틀 뒤인 8월 17일 함흥형무소에 수감됐던 조선어 학회 회원들이 석방된 겁니다. 와. 살아서 옥문을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겠죠. 그런데 조선어 학회 회원들이 정말 이 몸을 채 추스리기도 전에 찾아야 할 게 있어요. 지금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원고. 그게 뭘까요? 원고. 사전 원고. 광복을 맞이하고 이제는 진짜 하루빨리 사전 편찬하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찾은 조선어 학회 사무실에서 원고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죠. 원고라도 있으면 그래도 다시 빠르게 뭔가 진행할 텐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이 갑작스러운 광복과 함께 일제에게 뺏긴 사전 원고의 행방이 묘연해지고 만 겁니다.
자그마치 13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이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광복한 지 24일이 지난 1945년 9월 8일 조선어학회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가 걸려온 곳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어디입니까? 여기 기차. 서울역. 네. 여기 서울역이죠. 서울역. 맞습니다. 바로 서울역. 1945년 당시엔 경성역이었거든요. 네. 전화는 바로 이곳 경성역 역장으로부터 걸려온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기? 경성역 창고에 조선말을 풀이한 원고 뭉치가 한 무더기 있어요. 와서 한번 빨리 확인해 보세요. 경성역 창고에 조선말을 풀이한 원고 뭉치가 있다? 사전의 원고를 찾은 겁니다. 자, 이 사전 원고를 찾은 조선어학회 회원들의 기분 어떻겠습니까? 기분 알 거 없고 일단 출발이죠, 바로 그냥. 당시 상황이 남아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사람 따라 말까지 옥살이 창고에 갇혔던 우리 사전 천일하에 해방된 원고 조선어학회 일동의 대환희. 와, 자, 이 사전 원고를 되찾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던지 와. 신문에 기사까지 실린 겁니다. 안 실리겠습니까? 실리죠. 아유, 그럼요. 경성역 창고에는요 400자 원고지 26,500여 장 분량의 사전 원고가 고스란히 놓여 있었던 겁니다. 와. 찾으시는 게 이게 맞지요? 그렇게 3년간 모진 옥살이와 시련을 견뎌낸 조선어학회 회원들과 사전 원고 모두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런데 의문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왜요? 창고에.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냥 다 태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재판에 불복해서 냈던 바로 그 재심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네. 바로 1심 판결은 함흥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죠. 근데 재심을 하니까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네네. 그 증거로 써야 되겠네요. 재판 증거물이니까. 예.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원고 뭉치가 잘 보존이 됐겠어요? 버려졌겠어요? 버려진 겁니다. 경성역에 그냥 버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찾게 된 겁니다. 자, 이 조선어학회 회원들은요 원고를 되찾은 흥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다시 붓을 듭니다. 그리고 1929년 시작된 사전 편찬은 약 18년 만에 조선말 큰 사전 제1권을 출간하면서 첫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후 한글 학회로 이름을 바꾼 조선어학회. 1957년 전체 6권에 이르는 큰 사전을 완간하게 된 겁니다. 사전. 와. 진짜 오래 걸렸어요. 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국어 사전의 시작이 된 겁니다. 살얼음판 같았던 일제강점기. 우리 말과 글을 지켜낸 숨은 영웅들.
100여 년 전 남겨진 목소리. 지금 들려드리는 음성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 중인 자료입니다. 우선 함께 들어보시죠. 기자는 이제 말소리에 쓰일 필요가 없으므로 점점 없어져 갑니다.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이. 이게 100여 년 전에 녹음된 거라고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 중인 이 녹음본은 1928년 5월 애초에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녹음한 것입니다. 2011년에 뒤늦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됐고요. 보관 중인 자료입니다. 닷소리 적자가 줄었고 볼소리는 그대로 있으되 한자는 아주 그르게 읽어서 아래아자라 합니다. 한글에 대한 체계를 읊는 녹음 내용. 뭔지 모를 간절함이 묻어있는 저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선어 학회를 이끈 인물 이금로 선생입니다. 야, 1928년도면은 거의 100년이잖아요. 그 전에 녹음한 자료인데 이게 프랑스에 있었다고 하니까 아우 마음이 또 찡해지네요. 아, 근데 100여 년 전에 이제 프랑스로 가서 한글에 대한 녹음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과거 독일에서 유학했던 이금로 선생은요. 언어가 망하면 민족도 같이 멸망하는구나. 독일의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 폴란드가 자국어를 말살당한 것을 본 뒤 이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일제 민족 말살 정책으로 조선어 사용이 금지되자 곧 우리말이 사라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1928년 자료 보존 기관이 있던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 방문, 급히 조선말 기록을 남긴 겁니다. 녹음본을 들어보면 이금로 선생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설명하고 실제 쓰이는 단어들을 기록했는데요. 헤레본의 오디오 버전. 오디오 버전. 야, 그만큼 되게 절박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네요. 이걸 어찌됐건 기록으로 남겨둬야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100여 년 전 우리가 사용하던 조선의 말과 글이 이금로 선생 덕분에 소중한 기록으로 남아있는데요. 먼 땅에 남겨놓은 조선의 소리를 훗날 누군가 찾아주길 바랐을 이금로 선생의 바람. 우리는 당신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정음국을 열고 여러 학자로 더불어 연구하신 끝에